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매출 77조 원, 영업이익 1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지난 1분기에 비해선 1% 감소하면서 3분기 연속 이어졌던 기록갱신 릴레이는 끝이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산업 현황과 주가 동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그리고 이상엽 레몬 리서치 이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2분기 기다렸던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 77조 원, 영업이익 14조 원. 김양팽 연구원님,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기록 경신이 깨졌지만은 그래도 작년 매출과 비교했을 때는 약 20% 정도 성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앞으로의 전망은 또 별개의 문제지만은 지금 2분기까지는 여전히 선방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방하고 있다. 지금 경기 침체를 조금 걱정하는 때고 그래서 수요가 이미 조금 줄었을 것이다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매출 뭐 시장의 기대치에 좀 부합한 겁니까 이 정도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업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 매출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가전이나 다른 모바일 쪽 그리고 뭐 네트워크 쪽도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PC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 심리가 조금씩 악화되고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뭐 매출도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에도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제품들의 중요 부품으로 들어가는 게 또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도 매출이 같이 떨어져서 좀 실적이 나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지금 예전에 뭐 PC나 스마트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던 것보다 이 서버용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 데이터 센터의 서버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면서 그 플랫폼 업체들의 그 사용되는 서버 용량 그리고 지금 신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AI나 IoT 이런 분야에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그 반도체 수요가 삼성전자의 매출에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매출이 77조 원, 3분기 연속 이어졌던 매출 기록 경신은 이제 끝이 났지만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뭐 선방했다는 평가가 좀 대체적인 것 같은데 우리 이상엽 이사님도 선방한 거로 괜찮게 보십니까? 그럼 이 정도면? 네, 이제 선방한 거로 보는데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컨센서스는 이제 하회를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오는지 안 좋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워낙 시장에 좀 우려가 컸었기 때문에 이제 선방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검승부는 좀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M&A 결과물이나 또 이제 3나노 양산 그런 플로우 등 그런 양산 기대감 등에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선방 정도 했는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 3% 이상 오르던데요. 실적이 뭐 선방한 거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뛰는 거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무슨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최근에 이제 전망치도 이제 같이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반영됐다고 보고 또 이제 뭐 3분기 실적 우려도 좀 반영된 게 아니냐 그런 뭐 말씀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모든 게 이제 뭐 경기가 둔화돼서 뭐 강화됐을 때 그런 우려까지는 모두 뭐 반영된 거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 이른 감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3% 이상 오르니까 실적이 그렇게 뭐 아주 시장의 컨센서스 정도였는데 이렇게 오르니까 조금 투자자들 약간 그 혼선을 좀 빚고 있습니다. 하긴 뭐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오를 때도 됐죠, 그죠? 네네. 네. 자, 반도체 삼성전자 보면 혹시 부문별로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대략 어떻게 예상을 좀 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실적이 약하게 나왔다고도 보여지고 그리고 예. 앞서 말씀 같은 얘기지만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좀 선방을 메꾸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반도체는 주로 이제 D램 가격이 그런 게 유지가 좀 된 건가요? 수요가 좀 많은 쪽은 아까 말씀하신 서버 쪽 네네. 그쪽 수요가 계속 지금 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생산 비중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전체 이제 매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고 그 중에서 한 25% 정도가 메모리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그런 가격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는데요. 예. 메모리 반도체도 일단 전자 부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이 생겨나서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격이 오르니 아니면 내리니 그 부분을 많이 보는데 네.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은 그 D램 가격이 그렇게 상승 기조가 아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약한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서버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량이 많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수요량. 네네. 서버 쪽에서 수요량이 많아졌다. 반도체 부분 말고도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이런 쪽은 조금 이제 부분별 실적이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조금 부진했을 가능성 있나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듯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연구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반도체가 이제 그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불과하지만 예.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0%거든요. 영업이익에서는? 네, 지난 1분기에도 그랬었죠. 8조 4,500억 원을 벌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가전은 좀 부진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한 14조 원 나온 거 봤을 때는 예. 역시나 좀 반도체가 정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해준 게 아닐까. 그래서 시장에서도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 그래 반도체 역시나 믿을 건 반도체야. 이런 것도 좀 시장에서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영건 이게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가 있고 또 비메모리가 있을 텐데요. 이게 보면 지금 시장의 흐름, 시장의 산업 업황 자체는 어떻게 좀 많이 다릅니까? 메모리와 지금 비메모리 현황? 일단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나눌 때 예전에는 그 반도체 칩을 가지고 네. 집적회로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냐 아니면은 이제 정보를 처리를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표현보다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고요. 시스템 반도체. 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어떻게 다르냐고 했을 때 그 시스템 반도체라는 걸 그 메모리 그 반도체 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반도체를 설계를 전문하는 팹리스나 아니면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까지 다 아울러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시스템 반도체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기능을 가진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거고 예.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랬을 때 차이가 이제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예.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대표적인 회사인데 반도체를 미리 자기들이 기술을 앞당겨서 네.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자기기 제조업체라든지 아니면 PC 스마트폰 업체들이 그 제품을 사서 사용을 하는데 예.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는 그 반대로 그 제품을 이용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이 예. 팹리스에 그 설계를 주문하고 팹리스는 파운드리의 생산을 주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뭐 쉽게 말해서 주문자형 생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시장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그래도 조금 반도체에서 좀 실적이 뒷받침돼서 이렇게 선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경기가 지금 꼬꾸라지는 듯한 느낌, 침체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되면 스마트폰 또 가전 이런 부분은 이제 2분기 이후가 좀 걱정이 되잖아요. 3분기부터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이나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스마트폰과 가전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보면은 지금 스마트폰 영업이익이 한 2조 원대 한 중반 정도 네. 추정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조금 넘게 그럼 감소한 게 아니냐. 그래 출하량도 지난 1분기 한 7,300만 대, 예상치 7천만 대. 그리고 조금 이제 그러면은 한 10%는 좀 줄어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 1분기 7,300만 대에 비해서 한 2분기에는 한 6,300만 대, 한 6,400만 대. 요런 이제 출하량이요. 네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략폰 이제 8월달에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예. 전략폰이 이제 공개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역시나 좀 소비 둔화가 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일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도 좀 3분기부터가 참 중요한데 예. 이제 스마트폰 쪽도 이제 8월달에 이제 뭐 Z 폴드 4, 뭐 플립 4 이게 이쪽에서 정말 사활을 걸고 정말 뭐 열심히 팔아야 되지 않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 갤럭시 폴더블 이제 4가 나오면 네네. 그쪽은 이제 전략폰이죠. 수요 둔화를 과연 이런 걸 이겨내고 정말 판매를 잘 할 수 있을지 이제 증시에서 주목이 되겠네요. 네네. 반도체 시장은 어떻습니까? 메모리 시장 전망은 지금 3분기에 뭐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그때 왜 어느 전망치가 나왔잖아요. 지금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홍콩의 트렌드포스라는 온라인 그 쇼핑 반도체 쇼핑 사이트에서 예. 예측과 이제 실제적으로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전망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초만 해도 디램 가격이 연평균 5% 정도 수준 하락할 것이라고 보았다가 이제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스마트폰이나 이런 가전제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 가전제품에 아무래도 핵심 부품으로 반도체가 사용되다 보니까 예.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고 그 수요가 줄어든 만큼 이제 또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재고가 쌓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한 10% 정도 줄 거를 크게는 이제 10%로 보고 있는데 사실 트렌드포스의 예측이 항상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예, 작년에도 이제 15%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결국 작년 말에 가서 봤을 때는 뭐 10%도 하락을 안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예측이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올 초 예측보다는 조금 더 낮췄다는 말은 아무래도 그 반도체 경기가 조금 될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보시는 둔화될 게 확률이 크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경기로만 보면 왜 뭐 그런 사이클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작년에 뭐 슈퍼 사이클 어쩌고 그랬는데 네네네. 지금은 다운 사이클로 좀 심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다운 겁니다. 사이클은 안 해요? 예, 지금 뭐 가격이 5%에서 10% 정도 폭으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량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 말에도 반도체 세계 시장 그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다들 전망을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10% 가량 반도체 그 시장이 커졌고요, 세계 시장이. 예. 그리고 올해도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시장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은 아직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네. 6월 달까지 나온 전망만 해도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8%에서 10%는 성장할 것이라고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8% 10% 연간으로 네네. 올해 그렇게 보고 있다. 전체 세계 시장이 세계 시장이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좀 하락한다고 해서 반도체 경기 자체가 나빠지고 있다 그렇게까지 연결은 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하여튼 뭐 다운 사이클 그런 상황은 아니다. 지금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2분기 기업들로서는 실적이 처음 나온 셈이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선방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걱정들은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값 올라가고 또 네네. 경기 침체 우리가 미리 반영되고 해서 뭐 어닝 쇼크가 좀 나올까들 많이 이제 기업들 걱정하는데 앞으로 발표될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종합적으로 좀 예상을 지금쯤 할 수 있을까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글로벌 이제 경쟁 네. 관계에 있는 기업, 네, 일단 대표적으로 일단 두 개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난 6월 말 현지 시간으로 발표한 마이크론 하나, 그리고 마이크론. 최근에 좀 이제 삼성전자랑 3나노 경쟁에서 좀 뒤지어서 좀 인상 쓰고 있을 TSMC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TSMC 좋습니다. 네네네. 네. 그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 매출을 기존치 대비해서 약 한 21% 줄였고 또 이제 돌아오는 9월부터 이제 신규 공장 등 설비 투자를 줄이겠다고 한 게 좀 투자 심리 위축 요인이긴 했었죠. 근데 주가는
좀 이렇게 장중에 좀 출렁거리긴 했지만 네. 일정 부분 또 안 좋을 거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네.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하락은 이제 제한적이었던 거죠. 마치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고 오히려 네. 이제 반등하고 있듯이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TSMC 언제 TSMC. 발표? 예, 2주 후 21일 날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예. 그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해서 이제 인텔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실적은 꽤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사상 최대. 네. 근데 다만 최근에 주가 보면은 흐름이 굉장히 뭐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3나노 이제 양산과 관련돼서 삼성전자에 좀 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실적은 좀 양호하게 전망이 되고 있지만 예. 주가는 오히려 그거를 뭐 대비해서 좀 이렇게 꾸준히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업황 분위기가 이렇게 두 개 예. 기업만 말씀을 드렸는데 업황 분위기가 참 이렇게 수요 위축에 따른 그 반도체 가격 하락 이슈에서 좀 이렇게 쉽게 자유롭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 경기가 이제 둔화가 이제 강화되는 가운데에서 이제 차별화된 실적을 어떻게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가 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TSMC,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서 쫓아가려고 하는 TSMC가 2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데 네. 주가는 조금 바닥으로 키고 있다. 그런 네. 거죠. 아까 3나노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왕에 이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3나노 파운드리 공정 양산을 TSMC보다 먼저 했다. 그래서 이게 먼저 한 의미가 뭔지 그리고 먼저 한 그 어떤 기술력의 차이가 뭔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 궁금하네요. 일단 기술적인 면에서 뭐 5나노 이하 그리고 특히 나노미터란 단위 자체가 그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네. 네, 그만큼 그 앞선 기술로 네. 가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뭐 GA 기술을 삼성이 채용을 하고 그 TSMC는 핀팩 기술로 계속 가고라는 부분들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앞서서 우리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에 새로운 GA 방식을 도입을 했다. 네. 이 자체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설계를 주문을 하는 그 팹리스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조금 더 고성능의 저전력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미세한 공정이 필요하고 예. 그 공정을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자, 저 기업은 기술력이 더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이건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올 가을부터 3나노 공정을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가을부터. 네. 그 4나노 공정에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TSMC에 밀리는 부분 했을 때 수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율. 네. 예. 수율이라 하면 이 웨이퍼 한 장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의 불량률을 제외한 이제 성공한 그 반도체 칩의 그 비율을 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격품의 비율을 얘기하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수율이. 그렇죠. 예, 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한 웨이퍼에서 많은 양의 반도체를 만들어내니까 네. 수익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주문하는 입장에서도 그 기업에 뭐 100개나 200개를 주문을 했는데 그 정해진 기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불량률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부분 그런 걸 신경을 썼을 때 수율이 높은 기업이 아무래도 제품을 맡기는 입장에서도 더 신뢰감이 갈 수 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생산자나 뭐 주문자나 똑같이 중요한 부분이 수율인데 이 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생산을 경험을 많이 쌓아서 그만큼 생산 라인의 안정화를 시켜야지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따라서 삼성전자가 TSMC보다 3나노를 6개월 먼저 양산을 시작했다는 말은 6개월 먼저 이제 제품 생산을 계속하면서 수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더 많이 가지고 가게 된 거죠. 합격품 비율을 높일 수 있는 6개월을 좀 먼저 달려간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시장 점유율로 보면 TSMC가 한참 앞서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에 맞습니다. 비해서. 네, 네. 삼성전자가 열심히 뒤에서 쫓아가는데 3나노를 양산을 먼저 했다. 네, 그러니까 네. 기술력에서 엄청난 이 획기적인 기술을 지금 먼저 개발한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주가는 그 당시 발표는 전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뭐 과장 보도를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 예. 이 주가랑 네. 또 연동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차이를 보시면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빨리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을 하면은 시장을 점유를 하고 이제 예. 선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다가 예. 후발주자가 왔을 때 이제 또
단가를 가격을 낮추든가 낮춰가지고. 경쟁력을 높여가는 그런 획기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지금 생산을 네. 시작하고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예. 그 제품을 아직 주문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죠. 아, 주문하는 기업이 고객이 그렇죠. 없으면 3나노 양산 적용해도 소용이 없는데 그렇죠? 소용이 없다기보다 뭐 당장은 누가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만들어서 내가 수요를 높이고 있는 이 과정이 중요한 지금 거죠. 필요하다. 그래서 예. 이제 살 사람들 그룹이 많이 생겼을 때 예.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냐 TSMC를 선택하냐 했을 때 자, 삼성전자 먼저 양산을 했고 만들고 있으니까 예. 이쪽으로 아무래도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주가는 그때쯤 오르지 않을까. 아, 그때쯤 예, 그렇게 3나노 보이죠. 먼저 갔는데 수요를 안정화시키는 네. 주가는 그때쯤 오를 것이다. 그때가 이제 언제쯤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주가 정말 많이 올라서 상당히 투자자들 좀 흐뭇할 텐데 이게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뭐 정말 이제 하락세를 마감을 한 걸까요? 이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네,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 바닥권이냐 네. 참 어렵고 근데 네.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렇게 바닥을 논할 때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면 네. 또 틀릴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자신감 갖고 겸손함을 네. 무장해서 좀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중요한 거는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시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시점이 좋았다? 네. 무슨 뜻이에요? 왜냐면요. 이번 주에 미국 네. 증시에서요.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가가 오. 급락했고 인플레가 완화가 되면서 그 성장주로의 그쪽으로의 기술주 상대적 네. 강세가 보이기 시작했죠. 아.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에 따르면은 예. 또 시장에서도 공매도가 줄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괜찮은 괜찮은 시기에 삼성전자가 좀 실적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성장주로의 전환도 좀 나오고 또 투자 심리도 개선되는 시기인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실적이 나와서. 했다는 게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거 이제 예. 보시면요. 예. 시장도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자료를 지금요?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가 코스피 60일 또 코스피 120일 그 이격도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 네. 이격도 네, 그래서- 나옵니다. 네, 이제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격도가 좀 컸을 때는 예. 반등,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과매도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를 했다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에 환율 1,300원 돌파할 가능성 열어두자고도 말씀을 드렸었었고 지금 저 네. 상해비서는 지금 120일 이격도를 보니까 네네. 지금 120일간의 가격 평균 대비 현재의 주가가 얼마나 낮으냐를 얘기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85%밖에 안 된다. 네네. 85%는 100에 비해서 마이너스 15인데 그게 무슨 네네. 의미입니까? 마이너스 15면 이제 살만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과거 보면 한 네. 2010년도부터 자료인데 네. 바닥권에서는 변동성이 큰 적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 이격도가 한 85, 86 요 정도에서는 그래도 투자 심리는 좀 이렇게 낮아질 수는 있어도 쉽게 말하면 바닥에 왔다 그런 네네. 얘기입니까? 네. 자신 있게 얘기하면?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것도 시장도 과매도 구간에 있을 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다. 타이밍이 예. 좀 좋았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네. 7월에 이제 환율 문제도 있고요. 다음 주 금통위도 있고 7월 27일 FOMC 있고요. 7월 28일 2분기 GDP 확정치도 있고 예. 많은 변수가 있긴 하고 예. 또 삼성전자의 신용잔고도 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좀 가능성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경기 흐름상 지금이 침체의 중반부도 오지 않은 시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좀 가격을 떠나서 이번 바닥이 진짜 바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번 바닥이 진짜 바닥이 좀 아닐지라도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최근 저점, 이번 주 월요일 저점이었던 55,700원은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겠다. 네, 좀 그런 나름 의미가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사실 싶습니다. 바닥이냐 아니냐는 것은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너무 압박하는 것 같았고요. 그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우리 증시에 좀 돌아올 건가 안 돌아올 건가 이게 관점이고 또 수요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좀 사게 되면 오를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까 지금 외국인들? 네, 환율 영향 크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도 제가 이제 장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이제 기관과 함께 좀 매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도 관련돼서 말씀드리려면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예.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왜냐하면 2020년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5조 원 매도했고요. 예. 작년에 26조 원 매도했고 올해 한 16조 매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그냥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아닌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정말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거는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 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연구님께서 이제 3나노 관련돼서 예. 조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지금 방송을 보시는 그 550만의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있습니다. 정말 이 네. 3나노 양산은요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7나노 양산에서 수율이 안 좋아서 애플과 엔비디아가 떠났거든요. 예. 근데 4나노 양산도 수율이 안 좋은데 니네 3나노 갈 거야? 아, 나도 못 믿겠어. 나 떠날래. 그랬던 곳이 퀄컴이었거든요. 퀄컴이. 네, 그런데 퀄컴이 최근에 초도 물량 그 기업 리스트에 올라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네, 3나노 양산으로. 3나노 한 거를 자기들이 사겠다. 네, 요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3분기에 이제 3나노 양산 TSMC가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삼성 TS 이게 뭐가 조금 다르냐면요. 네. TSMC의 3나노 양산은 2년에 2년에 걸쳐서 여러 단계로 개선시켜서 출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그거예요. 야, 니네 기존에 쓰던 핀팩 공정으로는 3나노 공정에서 수율 잡기가 힘들지. 그래서 여러 단계로 2년에 걸쳐서 출시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우리가 신기술, 세계 최초로 내놓은 GAA 그 기술 공정으로 가야만 수율을 잡을 수 있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 김학표 연구원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삼성전자 GAA 신기술을 적용했다. 네. TSMC 기술보다 조금 뭔가 훨씬 뛰어난 기술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3나노 아주 혁신적인 거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수율만 잘 나오면 진짜. 수율은 잘- 네네. 근데 현재 4나노 기술은 네. TSMC가 앞서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좀 못 따라가는 거죠. 4나노 기술에서는. 기술은 앞서 말씀하신 핀팩 기술로 네. 같은 기술입니다. 다술인데 근데 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율이 삼성전자가 아직 안정화가 좀 덜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 차이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산자 입장에서나 주문자 입장에서나 좀 부진하다. 그게 예. 맞고요. 예. 그리고 3나노 공정에 있어서는 당장 1나노 줄이는 것도 큰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GAA 방식과 핀팩 방식. 핀팩 방식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위와 양쪽 그러니까 3면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고 예. GAA는 거기에서 밑에까지 해서 4면을 모두 다 그래서 그 올 어웨이 방식으로 이제 네 군데를 게이트 올 어웨이죠. 예, 그렇게 한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처리 공정이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3나노의 고객 네. 지금 어떤 고객인지 나왔습니까? 혹시 삼성전자? 그 고객 자체가 막 크게 그렇게 유명한 기업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기업이 중국의 어떤 기업으로만 예, 알려져가 있는데 퀄컴이 돌아온다면서요.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들어올 아마 예비 고객일 겁니다. 고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면 큰 안정화는- 뉴스입니까? 그거? 그렇죠. 들어오면 큰 뉴스예요. 그렇죠. 지금 좀 기대해봐야 되겠네요. 네, 초도 물량으로 저는 들어갔다고 좀 본 것 같아서. 그럼 제가 그 부분을 네네, 다시 하루 좀 확인해 기다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만 하고 말았는데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LG전자 2분기 실적 동시에 발표했네요. 이상엽 위원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영업이익이 좀 줄은 거로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2분기 영업이 보니까요. 뭐 역시나 이제 전년 조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예. 영업이익이 한 12%좀 하락한 걸로 나오네요. 예. 네, 그래서 역시나 LG전자 쪽 이제 네. 스마트폰 쪽을 떼어놓고 음. 그래도 그룹사에서 이제 좀 밀고 있는 쪽은 역시나 전장 쪽인데 전장. 네, 전장 사업이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했듯이 예. 흑자 전환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흑자전에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전장을 LG전자에서 그 한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 예. 그 중간에 한 2015년 4분기에 한 50억 정도 깜짝 흑자가 났었는데 예. 근데 사실상 그러니까 거의 한 9년 만에 흑자 전환인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차량 무선 인터넷 기술인 텔레매틱스 시장 점유율 LG전자가 세계 글로벌 1위입니다. 그래서 전장 부문 쪽으로 조금 이제 오랜만에 실적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참 기대했었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아침부터 오전부터 좀 반영해 간 게 아닌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조금 줄어서 뭔가 좀 수요 둔화, 원자재 가격 인상 이런 걸 반영했지만 LG전자가 주력을 해온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장 분야에서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것을 투자자들은 좀 높이 살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그리고 주가 동향 토론 시황관계상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그리고 이상엽 레몬리서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